예, 이번 시간에는 기말 결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71페이지가 되겠는데 기말 결산 과정에서는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해서 기말 결산을 할 때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 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예금 조정, 결산 자료의 수집과 정리, 재무제표 확정, 재무제표 확정까지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모든 내용들이었고요. 이 재무제표가 확정된 상태에서 법인세 신고하기 위해서 표준 재무제표 작성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요 5가지 과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71페이지의 첫 번째 오류 확인을 위한 데이터 체크 부분입니다. 데이터 체크는 우리가 전표 입력이 거의 완료가 되었을 때 입력된 자료의 오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옆에 세 번째 탭에 보시면 데이터 분석 관리가 있고요. 데이터 관리 원에 보시면 세 번째 데이터 체크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체크를 실행하시면 에러 체크 조건이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자, 이 부분을 F6번 검사 시작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확인을 하게 되면 이렇게 경고 문구가 뜨면서 에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러 내용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오류 부분을 확인하셔서 전표 일자라든가 전표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표 내용을 확인을 하셔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데이터 체크 마감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현금 예금 조정입니다. 회계관리의 재무회계 쪽에 보시면 결산관리 쪽에서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현금 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 자, 현금 예금 조정에는 현금 일괄 조정, 직접 조정,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계정 코드 해서 뭐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전표를 입력할 때 그 현금이 실제 지출된 시점과 영수증상에 나와 있는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페이지에 보시면 현금 일괄 조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현금 잔액을 자동으로 수정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검토 기간이나 조정 금액의 범위 등을 입력을 하게 되면 매일 현금 잔액이 조정 금액 범위 내에 금액을 유지되도록 하게 되고요. 이때 상대방 계정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으로 자동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현금을 조정하신 다음에 F4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현금 직접 조정은 일괄 조정과 마찬가지로 일괄 조정은 세무사랑 프로가 자동으로 해준다라고 하면 현금 직접 조정은 그 담당자가 직접 일일이 그러니까 월별로 수정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다음 페이지 73페이지에 당좌예금 조정 및 보통예금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은 여기에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표를 통장 계좌를 일일이 정리를 하셔야 되고 정리를 하실 때 전표는 통장 전표는 우리 기타 전표 입력에 보시면 통장거래 자동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자별로 자동으로 엑셀 파일을 통해 갖고 일반 전표에 반영하는 과정들을 거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현금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모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현금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은 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그 비용 지출과 관련되는 내용이 누락이 되거나 그러니까 입금된 내용이 오류가 생겼을 때 현금이 과다 잔액이 남게 되고 또 과소 잔액이 발생하는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현금 일괄 조정이나 직접 조정은 비정상적인 경우에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크게 사용하실 일이 없을 겁니다. 모든 내용을 정상적으로 찾아서 진행하셨다면 자 73페이지에 3번에 결산자료의 수집과 정리가 되겠습니다.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서 장부를 마감하고 자산부채 자본의 상태를 조사하고 발생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서 순손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산 절차는 예비 절차, 본 절차, 결산보고서 작성과 관련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74페이지에 결산 정리 사항이 1번부터 14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결산 정리를 하는데 결산 정리 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일반 전표에서 직접 결산 전표를 입력할 수 있는 경우와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입력과 자동 붕괴를 통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회계 관리에 보시면 결산 관리에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결산 붕괴를 하는 케이스와 그렇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교재 74페이지에 보시면 1번에 나오는 상품 등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 파악과 관련되는 부분은 일반 전표에서 매출원가 대체 붕괴를 하시면 안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매출원가 붕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나머지 2번부터 14번까지는 일반 전표에서 회계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결산 붕괴를 하셔도 되고 그중 일부분은 결산자료 입력 쪽에서 바로 결산 붕괴를 통해서 자동 붕괴를 통해서 정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사용되는 부분을 보시면 결산자료 입력에서 결산 기간을 입력을 합니다. 보통 1월부터 12월 달까지가 되겠죠. 자, 12월 달까지 입력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관련되는 당기순이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결산 붕괴 금액, 결산 전 금액, 결산 반영 금액, 결산 후 금액 이렇게 내용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결산 붕괴 금액에 금액이 있다라는 얘기는 이미 결산 붕괴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결산 붕괴가 다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고요. 결산 전 금액에서 결산 붕괴 후의 금액은 이렇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결산을 한다라고 하면 결산 전 금액에서 그러니까 재고자산 금액이라든가 또는 원재료 금액이라든가 관련되는 내용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부분을 입력을 하시고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결산 붕괴를 생성하시면 됩니다. 75페이지에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주요 기능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F4 원가 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F4번 원가 설정이라는 메뉴를 통해서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제조 원가와 공사 원가 명세서 두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 원가 설정을 하지 않았지만 자동으로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하단 부분에 보시면 공사 원가도 도급 공사 매출원가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F4 원가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 원가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가 경비 코드가 있습니다. 500, 600, 650, 700, 750 뭐 해서 이 원가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원가 경비 코드가 입력된 내용을 보고 우리 세무사랑에서는 자동으로 판단해서 원가 명세서를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설정이 잘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직접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편집 기능을 통해서 사용 여부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 즉 원가 설정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F3번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F7번 감가상각입니다. F7번 감가상각 메뉴를 눌러보시면 자, 감가상각비 세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결산 반영 금액에서 금액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회계관리 쪽에 고정자산 및 감가상각에서 고정자산 등록에서 우리가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용 중에 13번 회사 계상액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회사 계상액과 경비 코드 구분이 있습니다. 경비 코드 구분 500, 600, 650에서 800번대까지 경비 구분 코드가 있는데 이 분류에 의해서 이 감가상각비를 결산에 직접 반영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75페이지 보시면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13번 회사 계상액에 전기 과소상각비를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회계 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사용자 수정을 통해서 반영한 경우에는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에서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자, 이 흔하지 않는 케이스이긴 한데 전기에 과소상각된 부분을 우리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이렇게 처리할 때에는 그 처리한 금액이 이 고정자산 회사 계상액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해야 세무조정 때 또 정확하게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회사 계상액에 반영이 되고 반영을 시켰을 거고 그 내용이 결산자료 입력에 F7 감가상각으로 불러오게 되면 이중으로 반영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F8번 대손상각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있는 금액을 대손율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F8번에서 퇴직 충당입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즉 퇴직금 추계액을 입력을 하게 되면 당해 연도에 설정할 충당금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77페이지에 참고 자료에 한번 보시면 자, 결산 자료 입력에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자, 한번 보시면 결산 분계에 반영된 금액 중에 보시면 이중으로 입력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결산 전 금액과 결산 반영 금액란에 동시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결산 전 금액에 반영되어 있고 또 결산 반영 금액에 금액을 또 입력하게 되면 이중으로 계산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에 제품과 관련되는 제조원가와 관련되는 감가상각비는 여기에 금액이 없습니다. 그죠? 없기 때문에 결산 반영 금액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 결산 전에는 없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복리후생비에 115만 3천 원이 있다. 뭐 이 금액을 결산 반영 금액으로 추가로 뭔가를 또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중 입력 여부를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우리 교재에 74페이지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일반 전표에다가 직접 결산 분계하실 수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직접 결산 분계한 걸 자동 결산 입력에도 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퇴직급여 충당금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일반 전표에서 결산 분계를 할 수 있는 것과 결산 자료 입력에서 결산 분계를 할 수 있는 양쪽에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중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77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법인세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법인세 선납세금과 관련되는 부분, 추가 계산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고자 하신다면 대체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 금액이 2천만 원이다. 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이 2천만 원이 법인세 비용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자, 법인세 등에 2,200만 원 이미 법인세 비용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또 2,500을 넣게 되면 최종적으로 4,700 이중으로 들어가는 이런 문제를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결산 자료에 이런 내용들을 결산 반영 금액을 반영했다면 우리 F3번 전표 추가를 통해서 전표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산 분계가 완료가 되고 나면 79페이지에 재무제표를 확정하게 됩니다.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요. 순서적으로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서대로 한번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신다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쪽에서 12월 달 조회를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이 있습니다. 관리용은 회사 내부적인 관리 목적이고요. 제출용은 외부에 공시하는 재무제표, 표준용은 표준 재무제표, 즉 법인세 신고와 관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12월 달로 해서 관리용, 제출용, 포괄손익, 표준용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단기 처분 예정일을 입력을 하셔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79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에 관한 결산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산관리 메뉴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실행하고 단기와 정기분의 처분 확정일을 입력해서 추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단기 처분 예정일이나 처분 확정일은 이 날짜의 의미는 주주총회를 연 날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총을 개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 확정일은 작년에 주총을 개최한 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료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정기 미처분 이익잉여금, 오류 수정 손실, 단기 순이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잉여금 200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상단 부분에 보시면 자, 200이라든가 또는 그 잉여금 처분액의 맨 마지막 난에 이동을 시키게 되면 F4번 칸 추가가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칸 추가의 의미가 뭐냐면, 칸 추가를 눌러보시게 되면 마지막 줄이 한 줄 빈 난으로, 공난으로 새로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랑 프로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내용 이외에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면 칸 추가를 통해서 잉여금 관련되는 정보들을 추가로 입력을 할 수 있는 난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칸 추가, 그 다음에 칸 삭제, 뭐 이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6번에 전표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표 추가는 잉여금 처분과 관련되는 전표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전표 추가는 모든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재무상태표에 그 잉여금을 반영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손익 계정을 마감하고 2월 이익잉여금을 재무상태표에 재무제표를 완성하기 위하여 화면 상단에 있는 F6 전표 추가를 실행해서 손익 계정 마감과 관련되는 전표를 일반 전표에 생성하는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생성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전표 추가까지 완료하신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합니다. 12월 달로 조회를 하시는데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인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81페이지에 자, 기업회계에 따라서 재무제표는 전부 다 확정을 했고요. 확정을 했고 81페이지에 표준재무제표 작성을 합니다. 표준재무제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무상태표, 재무제표를 조회를 할 때 관리용, 제출용, 표준용 한번 인식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인식한 내용을 우리 법인 조정에 가서 과표 및 세액 계산에서 표준 재무제표 인식을 합니다. 표준 대차 대조표 해서 실행하셔 갖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앞에 우리 기업 회계 관리 쪽에서 작성했던 재무 상태표를 표준 대차 대조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합니다.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표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가 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 명세서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 줍니다.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잉여 처분계산서도 F12를 통해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자, 82페이지에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표준재무제표, 법인조정에서 표준재무제표를 인식한 후에 회계관리에서 다시 결산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가 변동됐을 때는 반드시 법인조정의 표준재무제표를 각각 재실행해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변동된 데이터를 다시 반영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기말 결산 과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